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왕위를 두고 다퉜던 비운의 부자관계였던 충렬왕과 충선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원종이 태제했던 왕십, 즉 충렬왕과 원세족 쿠빌라이 칸의 따님이었던 제국대장공주는 고려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리는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고려국왕 입장에서는 원 황제의 부마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고려국왕의 지위를 올려서 원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쿠릴 타이러는 원나라 부족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고 원 황족의 일원으로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사신이나 다르과치의 관계에서도 고려국왕이 상석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국대장공주는 문화적 차이라든지 세대 차이 때문에 초반에는 많은 갑질과 행포를 부리게 됩니다. 이 매맞는 남편의 원조, 바로 충렬왕이었던 것이죠. 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무려 22살이나 어린 원나라 공주 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울음까지 터뜨렸던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제국대장공주가 불쌍해요. 정말 이분이 처음부터 나쁜 여자가 아니고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마음은 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충렬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고려와 고려 백성을 아끼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개가 천선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충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제국대장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인을 정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워놓고 원의 관습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소수의 측근 정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는 사치와 향약에 빠지고 사냥에 빠지고 또 무비라는 여자한테 빠지게 됩니다. 이 무비한테 빠지게 되면서 부인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됐던 것이죠. 정말 제국대장공주 소박을 맞게 되는데요. 이 제국대장공주가 이러한 사실을 친정이었던 원나라 황실에 알렸다면 이 충렬왕이 크게 문책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었던 걸 보면 진짜 제국대장공주가 자신의 남편 충렬왕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또 본성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터지죠. 1297년 제국대장공주와 충렬왕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세자 왕언의 혼인을 위해서 친정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친정이고 조국이겠습니까? 돌아온 다음에 궁궐 안에 흰 작약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하나 꺾어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꽃을 보고 하염없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병을 얻어 현성사에서 돌아가시니 그의 나이 39이었다. 정말 39에 꽃다운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때 흰 작약꽃을 꺾어오라 그래서 그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향수병이겠죠. 얼마나 보고 싶은 친정입니까? 근데 자주 갈 수 없잖아요. 지금도 국제 결혼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근데 지금은 교통통신 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비행기 타고 고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러브 인 아시아 보면 그러한 사연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통신 수단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커녕 편지를 가끔 쓸 수 있을 뿐이고 친정에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조국이겠습니까? 게다가 친정 아버지 원세족 쿠빌라이 칸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그 외로움까지 사무쳐서 아마 마음의 병을 얻어서 일찍 요절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국대장공주를 보면 정말 불쌍한 여자다. 비록 몽골의 공주긴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또 사건이 터져요. 뭐냐면 이렇게 제국대장공주가 요절하게 되니까 그 아들 세자 왕언이 아버지 충렬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아버지가 살아있던 그 무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와 무비파를 처단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 무비와 무비 일파가 충렬왕의 총애를 잇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요. 갑질도 하고 횡포도 부리고 했다 그러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충렬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무비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차일피를 미룬 거예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자왕은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왕명도 받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와 무비일파를 처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자가 부왕의 명령도 없이 부왕이 가장 아끼는 여자와 그 일파를 처단했다. 항명이고 반역이고 일종의 쿠데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에 펼쳐질 사건은 이 세자왕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충렬왕이 갑자기 양의조서를 발표하고 아들 세자왕언한테 양의를 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자발적인 양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충렬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거든요. 부인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소수의 측근 정치를 통해서 왕권 강화에 매진했던 그런 분인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양의를 한다. 선뜻 믿기 힘듭니다. 물론 본인은 양의조서 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무를 보살피기가 힘들고 또 부인 제국대장공주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진심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원간습기 때 고려국왕 교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는 전부 다 원황실의 개입이 있습니다. 원황실의 개입 없이 원간습기 때 고려국왕의 교체를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충렬왕의 양의 사건에도 분명히 원황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양의 조서를 썼던 정가신이라는 신하가 약을 먹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제 확실한 의혹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가신이 약을 먹고 죽으면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양의 조서, 즉 표문에는 충렬왕의 뜻이 아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내가 문책받을까 봐 두려워서 죽는다. 확실한 빼박 증거 나왔지 않습니까? 충렬왕의 뜻이 아닌 내용이 그 양의 조서, 즉 표문에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밝혀지면, 즉 진실이 밝혀지면 내가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죽는다. 확실한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실히 원황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원나라 황실은 왜 갑자기 충렬왕을 끌어내리고 충손왕, 즉 세자왕언을 세웠을까? 이제 세자왕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세자왕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최고의 정통성이죠. 핏줄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는 고려국왕 충렬왕,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원세조 쿠빌라이 칸의 따님인 제국대장공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원세조 쿠빌라이 칸, 그의 외손자가 충손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세조 쿠빌라이 칸 어떤 분입니까? 칸 중에 칸 아니겠습니까? 대원제국을 세웠고 남송을 멸망시켜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정말 대단한 칸입니다. 칸 중에 칸이죠. 그런데 그런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3살 때 이미 세자로 체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하면 밖에서는 굉장히 근엄해요.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나 외손자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좀 다정다감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쿠빌라이 칸과 세자왕은 외손자죠. 사이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쿠빌라이 칸이 외손자 충손왕을 불러요. 아직은 어린 세자죠. 불러서 물어봅니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자왕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고조 유방과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할아버지 쿠빌라이 칸이 직구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항고조 유방과 당태종 이세민을 할아버지와 비교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난감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충손왕이 세자왕언이 대답하지 못하고 막 이랬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굉장히 평범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이런 재미있는 일화다. 참 이때만큼은 외손자를 대할 때만큼은 쿠빌라이 칸도 그냥 다정한 외할아버지인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최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충손왕은 황금시족이기까지 해요. 황금시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나라 황실 내에서도 징기스칸의 후예, 징기스칸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은 황금시족을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충선왕도 당연히 황금시족이죠. 왜 그랬습니까? 쿠블라이 칸의 외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피가 충선왕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 따라서 황금시족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원나라 황실의 습지가 탄탄합니다. 이것이 충선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선왕도 국제결혼을 해야 됩니다. 원 황제의 부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하느냐? 대단한 분이에요. 처가가 또 최강이에요. 쿠빌라이 칸의 장손자이자 황희 계승서의 1순위였던 진왕 카말라의 따님과 결혼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빌라이 칸의 장손자이고 그리고 황희 계승서의 1순위였던 진왕 카말라의 따님 그분이 바로 개국 대장 공주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충선왕의 어머니이자 충렬왕의 왕비였던 분은 제국 대장공주고 지금 충선왕의 왕비가 되시는 분은 개국 대장공주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로 람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이 충선왕이 아버지 충렬왕이 무비라는 여자한테 빠져서 어머니 제국 대장공주를 내팽개치고 소방밖에 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화가 나서 무비와 무빌파를 왕명도시 처단한 사람이 충선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했던 충선왕이 그 아버지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제로 주위에 보면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나도 은연중에 그러한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 것. 지금 충선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선왕도 개국대장공주라는 이 귀한 원나라 공주님을 놔두고 고래인 왕비한테 완전 빠집니다. 고래인 여자, 그분이 바로 조비입니다.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죠. 아버지 충렬왕이 사랑했던 여자는 무비고 충선왕이 사랑했던 여자는 조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충렬왕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무비는 이름이 그냥 무비예요. 이름이 무비. 근데 지금 충선왕이 사랑했던 조비는 이름이 조비가 아니고 조씨 성을 가진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선왕이 조비한테 푹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국 대장공주는 완전히 소방받게 되고 외로움에 사무치겠죠. 근데 이걸 참지 못합니다. 충렬왕의 왕비였던 제국 대장공주는 본성이 착한 거겠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원나라 황실에 고자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국 대장공주는 참지 못합니다. 감히 나를 놔두고 조비라는 여자한테 빠져 그래서 이 사실을 원나라 황실에 고자질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황실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불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충선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